안녕하세요, 준팍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오면 첫날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5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개통입니다. 호주에 오면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통신사가 2개가 있는데 옵터스랑 텔스트라예요. 텔스트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SKT로 많이 비유되고 옵터스 같은 경우는 KT로 많이 비유가 되는데, 그만큼 시골에 갔을 때 옵터스보다는 확실히 텔스트라가 더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옵터스는 퍼스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리점이 있고, 그래서 가입하기가 좀 더 편하고 오자마자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데, 텔스트라 같은 경우는 시티에 와야 대리점을 갈 수가 있어서 시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옵터스 같은 경우는 텔스트라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프로모션 잘 선택해가지고 가입하면 그렇게 또 가격 차이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세컨 따려고 시골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 시골이나 아니면 로드트립 할 때,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텔스트라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옵터스가 텔스트라보다 잘 안 터지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시티 안에만 있으면은 옵터스나 텔스트라나 크게 상관이 없어가지고, 뭐 저처럼 세컨을 따거나 아니면 로드트립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텔스트라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 가입할 때 그냥 심카드를 사서 매달 충전을 해서 쓰는 프리페이드랑, 그 다음에 한국처럼 약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약정을 통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0기가 요금제에 국제전화가 무제한 무료인 요금제를 가입했는데, 다른 프리페이드 요금제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통신사별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할 때 가입하면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페이드 같은 경우는 매달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프리페이드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계좌를 만드는 건데요. 호주에는 4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커먼웰스, NAB, ANZ, 웨스트팩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먼웰스를 쓰고 있고요. 한국에서 미리 계좌를 오픈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체크카드를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좌 유지비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리 계좌를 만들면 좋은 장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1년 동안 계좌 유지비가 면제가 되는 건데, 지금도 가능한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체크카드를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와서 계좌를 만들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환전을 해온 돈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들고 와야 되는 현금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었고 미리 계좌 이체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환전을 거의 안 해왔어요. 좀 더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NAB 같은 경우는 계좌 유지비가 애초에 없고 면제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워홀러들이 좀 많이 쓰는 은행이고요. 세 번째는 교통카드 구입하기예요. 한국의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퍼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라이더라고 불리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드 구매할 때 구매비가 10불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하면 되는데, 충전을 하고 카드를 계속 쓰다 보면은 충전하는 게 매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충전해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좀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시티 안에 프리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트랜스퍼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존을 확인을 해보시면 시티 안에서 잡을 구하실 때 무료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좀 더 편하게 이력서를, 레주메를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숙소 구하기입니다. 처음에 오면 단기 쉐어 그리고 백패커스 이렇게 2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단기 쉐어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쉐어 하우스예요.
많게는 5명, 6명 이렇게 사는 하우스도 있고 적은 곳은 1명, 2명 사는 곳도 있는데 직업을 못 구했을 때는 언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주 노티스를 줘야 되는 장기 쉐어를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언제까지 딱 살기로 정해놓고 들어가는 단기 쉐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백패커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명이서 사용해야 되니까 짐 보관하는 게 약간 불편하기는 하고, 그리고 한 방에 제가 살았던 데는 4명이서 썼었는데 들어와서 자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 외국인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으면 백패커스에서 지내면서 정보도 좀 나누고 외국인 친구들 사귀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는 TFN과 슈퍼라는 연금이에요. TFN은 텍스 파일 넘버로 호주에서 캐시 잡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잡을 구할 때 필요로 하는 번호인데요. 1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37,000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텍스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정부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번호인데, 호주에 입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번호를 받는 데까지 거의 1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입국된 기록이 없다고 신청이 아예 안 됐었는데, 입국하자마자 백패커에서 신청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그때는 신청이 되더라고요. 입국하자마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우편으로 오는데 1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묵을 수 있는 숙소가 구해진 다음에, 그리고 잡이 구해진 다음에 신청해도 늦지는 않아요. 신청을 하면 임시 넘버를 주기 때문에 임시 넘버로도 직장 구할 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우편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1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숙소가 집이 구해지고 나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슈퍼라고 부르는데 한국에 있는 연금이랑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호주에 계속 살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돈을 매달 얼마씩 주는 그런 건데, 저희가 워홀러로 왔을 때는 거의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장을 주로 다녔는데, 공장을 들어가면 그 공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슈퍼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엄청 번거롭게 환급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직장마다 난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전부 다 적립이 돼요. 출국할 때 한 번에 환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딱 왔을 때 슈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이 5가지 정도 해두니까 그 이후에는 딱히 할 일은 없더라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